안녕하세요. 네, 저 조덕기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이제 외주 개발사 또는 뭐 IT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는 전략 컨설팅 회사에서 잠깐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IT 쪽에서 창업을 하고 지금 이제 10년 좀 넘는 기간 동안 개발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키노트 스피치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외주 개발사랑 함께 뭔가 개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게 뭐 품질이나 아까 AS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그 결과물의 만족도에 대해서 사실 이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사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넘는 기간 동안 사실 이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제 다양한 고객사들을 만나고 또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사실 제가 고민했던 이제 많은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양사 간에 어떤 관계를 구축했을 때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위플래닛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스파르타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고요. 10년 넘는 기간 동안 현재로서는 한 40명 정도 규모의 개발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웹 서비스들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뭐 대규모 시스템의 뭐 일부 파트를 만드는 이런 류의 이제 프로젝트보다는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부터 구체화를 시켜서 뭐 기획을 정리하고 디자인을 해서 개발로 이제 것들을 구현하고 실제 서비스를 런칭하는 것까지. 그래서 비즈니스 아이디어나 서비스 아이디어들이 있었을 때 그걸 첫 번째 단계에서 구현해서 런칭하는 것까지의 과정들을 최대한 많이 해보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어떤 분들, 어떤 백그라운드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약간은 궁금했기 때문에 추정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누군가에게 이 경험들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은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주 개발사와의 개발 프로젝트를 이제 막 준비하고 계신다거나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향후에 조만간 한 번쯤 고려해 보셔야 되는 분들 또는 이미 개발사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시거나 아니면 이미 진행해 본 경험들이 있으셔서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조금 더 좋은 협력의 관계가 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대략 준비한 목차는 이렇습니다. 아웃소싱 개발사, 외주 개발사를 단순히 작업을 요청하고 수행하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불의 관계에서의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좀 대등한 관계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거고요.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 중에 성공 사례라고 적어 놓긴 했지만 성공이라기보다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의 관계로서 좀 장기적인 관계를 끌고 갔던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팁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협업 관계를 세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처음에 좀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한 말씀들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실제로 외부 또는 외주 개발사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혹시 조만간 진행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가요? 네. 네. 아무쪼록 연휴 앞두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웃소싱 개발사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우리에게 없는 IT 개발 인력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개발의 리소스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냥 어떤 회사를 찾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을 빼곡하게 정리한 다음에 요청하면 그 개발사는 뭐 1번부터 100번까지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주는 곳일 거다라고 이제 보통 짐작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통상적인 관계에서 진행이 되었을 때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생각하는 그 첫 번째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기술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API 같은 형태로 공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뭐 일부는 유료화가 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냥 사스 형태로 가볍게 도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도입하다가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어떤 커스터마이즈 가능한 부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맞게 기능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이제부터는 사업에 미치는 영향, 성공이든 실패든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부터는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고객사인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에게 이제 인입되고 있는 그러니까 고객들의 이제 클레임들 또는 이제 CS 업무들을 처리하는 인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연간 뭐 한두 번 또는 두세 번 정도 되는 대규모 이제 이벤트가 벌어지는 날에는 CS 인력이 거의 한 5배 정도까지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근데 이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시스템이 이런 게 있으니 만들어 주세요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있으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나 방법들이 있을까요? 에서부터 접근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들이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그들의 문제를 한 번쯤 풀어볼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제부터는 기술을 검토하고 그 어떤 기술을 도입하고 그 도입된 기술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갈 건지부터가 개발사와 함께 협의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제를 한번 다시 돌아볼게요. 주제 자체가 외부 개발사, 외주 개발사 또는 아웃소싱 개발사를 비즈니스의 파트너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의 의미는 내가 저들에게 어떤 일을 시켜야 될지 빼곡하게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을 먼저 오픈하고 적절한 기술이 어떤 건지 탐색하고 선정하고 도입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처럼 기획이 완료되면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이 완료되면 개발을 하는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기술들이 도입되었을 때 기획과 디자인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개발이 먼저 앞서 나가고 그 개발을 통해서 구현되는 어떤 기능들을 위해 필요한 디자인이나 기획을 보완하는 형태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각 단계의 영역, 각 단계의 연관성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또 주제로 돌아가 볼게요. 이게 어떤 얘기가 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해서 개발사를 만나고 계약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우리가 어떤 역할을, 어떤 업무를, 어떤 기간에 부여하게 될지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개발사를 만나서 문제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프로젝트의 끝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단계에서부터 협력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이런 겁니다. 앞서 키노트 스피치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레거시 시스템을 이제 고도화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 말랑말랑하게 이제 서비스 하나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했던 시대는 꽤 오래전에 이제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서비스들은 굉장히 날카롭게 고객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이나 니즈들을 찔러줘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개발사를 인바이트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또는 우리가 진입하려고 하는 시장의 그 업의 디테일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까? 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자일이라고 하는 혹시 에자일이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에자일의 협력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뒤에서부터 얘기를 하자면 모든 프로젝트는 기간과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과 예산의 제약 속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진행해야 되고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빠른 시장 변화와 고객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예전처럼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마스터 플랜을 잡아 놓고 타이트한 매니징 속에서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서 개발을 진행하기에는 이제는 시간이 너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게 쪼개서 우리가 검증하고 싶은 나의 사업의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 가능한 정도의 작은 모델로 만들어 놓고 개발사와 얘기하면서 고객이나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제로 돌아가 볼게요. 이런 관계로 개발사를 만나서 장기적으로 파트너의 관점에서 계속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명확하게 개발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의 관계처럼 일방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부여하고 그 업무를 잘 수행해 줄 수 있는 저렴한 가격에 적절한 기간에 수행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IT 시대에서는 빠른 고객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하게 우리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역할로서 개발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례들을 좀 볼게요. 벌써 조금 됐습니다. 한 3, 4년 이상 됐던 프로젝트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통상적인 반려견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반려견 서비스들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떠올리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간단한 A4 또는 뭐 파워포인트 같은 형태로 컨셉들이 좀 정리가 돼 있었어요. 반려견들과 산책을 하고 싶고 산책을 하면서 반려인들이 이제 상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산책과 커뮤니티에서의 활동들을 통해서 포인트 같은 좀 잘 구성되어 있는 베네핏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 포인트를 소진하기 위한 이제 커머스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자사가 가지고 있는 반려용품들을 판매하고 싶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개발사 입장에서는 와, 이 정도 거의 세 개의 서로 다른 서비스를 하나에 이제 때려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1년 가까이 개발을 하고 런칭을 하실 거냐라는 걸 물었죠. 근데 실제로 그들은 좀 다른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길은 굉장히 먼데하고 멀지만 그리고 목표는 꽤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개발사 입장에서 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개발의 진행 방식들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거의 2, 3개월 동안 전반적인 컨셉을 논의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쏟았습니다. 경쟁사의 서비스를 벤치마킹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적인 전략을 좀 고민한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서비스의 컨셉을 어떤 식의 조금 더 중점을 둘 것인가를 고민하는 쪽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짧은 기간 동안 첫 번째 MVP 버전을 런칭하기 위해서 굉장히 단순화된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하고 싶었던 산책과 커뮤니티와 커머스의 연계 구조를 테스트하는 아주 얇은 기능들을 만들어서 런칭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런칭할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좀 QA 기간이 굉장히 짧은 상태로 일단 런칭을 했고 그들은 그 런칭을 통해서 특정 이벤트를 진행했고 첫 번째 사용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시작되고 첫 번째 사용자가 모이고 서비스가 출발하는 딱 그날부터 우리는 바로 얘기를 했죠. 앞으로 앱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까? 이게 통상적인 외주 개발사와 고객사의 관점이었다면 아마도 빼곡하게 우선순위화 되어 있는 어떤 기능 리스트들을 전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었더라도 그 리스트를 준비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고객사와는 어떤 식으로 대화가 풀려나갔냐면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진행할 수 있는 수많은 기능의 개발과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프로세스만 빠르게 합의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게 하루 이틀 정도 기능을 정의하고 일주일 동안 개발하고 2, 3일 동안 QA해서 버전 업데이트를 하자. 그 2주라고 하는 개발의 루프 주기는 절대적으로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그 주에 뭘 만들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판단해보자. 라는 계약을 했습니다. 다시 주제를 한번 보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개발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주에 뭘 만들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개발사에게도 충분히 많은 주도권을 지워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객사는 충분히 존중해 주셨고 뒤에 진행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거나 정해지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았지만 그걸 불안해하지 않으셨고 1년 동안 우린 2주 단위의 스프린트를 계속 진행하면서 앱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스프린트 단위 애자일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사실 개발사와 이런 관계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업무 프로세스를 정하고 실제로 지켜나가면서 고객사는 개발사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개발사는 고객사의 의사결정을 신뢰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거의 18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심지어 저희가 관여했던 영역 중에는 내부 개발팀을 이제 채용하고 운영하는 데까지도 도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고객사에서 개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저희가 자연스럽게 인수인계하는 그 페이드아웃 기간까지를 잡아놓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 다른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교육 서비스입니다. 영어 학원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에서 학생, 강사, 학부모 또는 학원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컨텐츠들이 활용되고 그 컨텐츠들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참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알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냥 통상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처음에 시작을 했죠. 컨셉을 정의하고 기획을 잡고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했고,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부터 몇 개 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굉장히 많은 버그들과 굉장히 많은 피드백들을 받게 되었어요. 저희는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었을 때 강사들, 학생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완전히 다른 것들이었고, 그 불편함과 피드백과 개선에 대한 여지 또는 불안정하게 동작하는 어떤 기능들에 대한 버그들을 처리한다고 꽤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커져갔죠. 그래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런칭하고 운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안정화에 대한 이슈가 좀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이거를 그 다음 단계로 점프업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하나씩 개발하다 보니까 이 안정화라는 것과 새로운 신규 개발이 양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개발을 시작할 때 저희는 한 요 정도 되는 규모의 어떤 시스템을 생각을 했다면 수많은 베타 테스트의 그 피드백들을 반영하면서부터 시스템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던 거죠. 그리고 처음에 설계했던 그 어떤 설계의 철학이 그 전체 시스템을 반영하기에는 좀 부족했던 거죠. 자,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실 것 같으세요? 1년 넘게 거의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개발사와 꽤 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출시도 했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이 되었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기도 했고 이제 고객사의 대표님이 동의해 주신 바는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2년 동안 굉장히 고생했고 많은 것들을 알아가면서 이제야 드디어 개발사나 학원의 현장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고 학원의 현장에서는 개발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걸 다시 한번 재개발합시다. 완전히 싹 새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는 거에 고객사의 대표님은 동의를 하셨던 거죠. 약간 놀랍기는 했어요. 또 다른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한번 만들었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개발한다라고 하는 그 결정 자체가 사실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그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의 근간에는 이런 게 있죠. 그 지난 시간 동안 양사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했던 그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살려서 이제는 조금 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볼 수 있겠다라고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던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발사와 또는 고객사의 관계에서는 사실 잘 만들어지기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쭉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개발사 입장에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정해져 있는 기능 리스트를 클리어하는 데 좀 집중하게 돼요. 새로운 걸 제안한다기보다는 또는 변화가 있는 어떤 모습으로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정해져 있는 어떤 태스크들을 해결하는 쪽에 조금은 방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두 개의 사례처럼 개발사가 비즈니스 파트너와 같은 느낌으로 약간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역할이 부여되면 개발사는 조금 더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업적인 문제나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어떤 성장의 가능성들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알겠고 개발사를 대할 때 조금 더 열어놓고 조금 더 초기 단계부터 나의 고민을 해결하는 쪽으로 약간 논의하는 단계부터 이제 시작해 볼 수 있겠다. 그게
개발사를 조금 더 극대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협업의 관계를 세팅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2단계에서 많은 고객사분들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일 것인가, 내가 꿈꾸고 있는 이 비즈니스의 끝이 얼마나 원대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개발 프로젝트를 설명하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협업 과정에서의 협업 준비 단계에서의 명확한 목표나 비전을 공유한다는 것은 사업적인 비전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구체적인 업무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은 반드시 체크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개발사가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안심하고 고객사를 신뢰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줄씩 적어놔서 굉장히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거는 계약을 하는 시점에 끝이 어떻게 될지 거의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많은 의사결정들이 있어야 되고 그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논의하고 만들어가면서 개발의 끝을 예상해야 되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냐, 아주 구체적일수록 좋죠. 슬랙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대화하고 대화의 기록들을 이렇게 저장해서 남겨놓고 우린 이렇게 체크하자. 어떤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가 의사결정을 할 거고 그 의사결정이 한번 진행되었을 때 이걸 번복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확신 또는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순위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변화해가면서 그 끝을 바라보는 건데 우리가 변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을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구현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최소한의 우선순위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정해 주신다면 개발사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업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협업에 대한 준비 단계가 좀 만들어지고 난다면 그 다음에는 실제 협업 과정에서 어떻게 역할을 분배하고 고객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 거냐에 대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원하는 개발의 요구사항들을 RFP 같은 형태로 하면 개발사는 잘 하겠지. 나는 믿고 맡길 거야. 이게 결국 개발사에 대한 신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개발 쪽 일을 하기 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진행했던 컨설팅 프로젝트 같은 거를 진행을 해보면 컨설팅 펌에서 이제 파견을 나가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들만큼이나 고객사에서도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서 같이 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팀과 팀이 매치업돼서 서로 함께 협력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은 개발사 또는 컨설팅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들이 그들의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고 함께 논의하고 디테일을 잡아갈 수 있는 우리의 카운터 파트너가 누군가 필요하다는 거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독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개발 프로젝트에 고객사의 인력이나 시간 또는 노력을 투입하는 것을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믿고 맡겼는데 왜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이러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갖고 계신 경우들이 많죠. 근데 실제로는 결국 우리가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업이나 서비스의 아이디어들을 구현하는 그 딱 한 번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누가 어느 정도 투입돼서 노력하고 고생했는가 보다는 결론적으로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실패 확률을 확실히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앞서 키노트에서도 나왔듯이 품질이나 또는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럴 수도 있죠. 아, 근데 나는 기획도 모르고 디자인도 모르고 개발도 잘 모른다. IT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
게다가 우리 팀에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여력이 있는 뭐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할지라도 기준점이 될 하나의 파트 정도는 100% 투입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된다라고 하는 거, 개발사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여기신다는 게 단순히 선언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당신을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신뢰합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도 이 프로젝트에 충분히 기여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을 예정하고 있는 그냥 개인입니다. 기획이나 디자인이나 개발에 대한 경험은 없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내가 가장 단순하게 잘 할 수 있는 건 테스트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테스트 시나리오를 정말 몇 달 동안 만드셨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 플로우와 기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디자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사용자가 이렇게 써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거의 한 500라인 이상을 이렇게 쭉 쓰시더라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냐면 저희가 기획, 디자인, 개발이 다 끝나고 우리가 만든 이 결과물이 최초에 고객사가 요청했던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테스트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기준점은 개발이어도 좋고요. 아니면 디자인이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기획의 문서여도 좋고요.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어느 한 포인트를 잡고 기준점을 삼아 주실 수 있다면 개발팀이 고민하지 않고 예를 들어 기획과 디자인이 조금 다른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준점이 어디가 되는지 명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협업 과정에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애자일 프로세스에 대한 건데, 네, 애자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다고 아까 하셨으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장기적인 협업을 끌고 간다는 거는 누가 누군가와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한다라는 얘기만은 아닐 것 같아요. 결국 팀과 팀이 협업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업무의 프로세스를 잡아나간다, 구축해 나간다라는 거고, 이게 개발사와 함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에셋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발사를 통해서 개발을 했을 때 그 개발 결과물만 받고 그게 내가 지불한 금액에 대한 보상이다 또는 이제 가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개발을 위한 프로세스가 정립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타임라인을 잡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애자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정착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외주 개발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베네핏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를 어떻게 세팅해야 되고, 그다음 프로젝트 중간에 어떤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프로젝트 이후에 애자일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까지를 세팅한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개발사와 고객사는 신뢰관계가 구축이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신뢰라는 건, 특히 회사와 회사 간의 신뢰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인간적인 신뢰 또는 오래 만났기 때문에 서로 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다, 이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고생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갔던 그 오랜 시간들이 쌓이면서 개발사는 고객사를 신뢰하고 고객사는 개발사를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IT 또는 IT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개발 조직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그 사업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근데 오래된 관계의 개발사 하나 또는 두 개의 팀 조직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여러분들이 사업을 속도 있게 펼쳐나가시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장기적으로 가는 관점에서 어쩔 수 없이 개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늘 좋은 상황만 발생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까 교육 서비스의 예를 들었듯이 중간에 개발사가 뭔가를 잘 못했을 수도 있고 또는 잘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뭔가 대립이 생길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겼든 간에 장기적인 관계를
가져가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원하는 개발사를 잠깐 찾고 쓰고 관계를 끝내는 것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즈니스에 조금 더 인볼브 시키고 나의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있는 개발사를 꾸준히 유지시켜 나가는 걸 추천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전처럼 내가 어떤 개발을 하고 싶다,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개발사들에게 경적서를 받고 비교를 해보고 초도 미팅을 해보고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괜찮은 업체를 찾고 그 업체와 좀 밑단계부터 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터 차근차근 논의하면서 어떤 기술을 도입해서 어떤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인가부터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사업 성공 또는 실패에 IT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생각보다 개발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의 범위나 깊이는 클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개발사를 어느 정도 나의 비즈니스에 함께 가는 동반자로, 파트너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협업을 구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거고요. 결국 상호 신뢰 또는 상호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확실히 강력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 저희 팀이 또는 제가 10년 넘게 고객사와 함께 개발을 해오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은 지금 아니요, 질문은 이제 마지막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